지지겠어요? 진짜 마이크를 껐다 켰어요. 진짜 되게 큰 기술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마이크를 껐다 켜니까 되는군요. 네, 진짜 그래도 이때까지 별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이렇게 돼서 그래도 오늘 마지막인데 그죠? 그래도 뭐 진짜 방송인도 아닌데 이때까지 한 것도 신기합니다, 저는. 네. 그럼 오늘 너무 이제껏 우리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수료증을 만들었어요, 나름. 그래서 그 마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유튜브 채널. 우리 크랑님 성함이 옥소희님 맞으시나요? 제가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실명으로 크랑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내성님이랑 크랑님이랑 너이스 뮤지션님이랑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만든 수료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투의 품격 이렇게 했는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제껏 인품을 가꾸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때까지는 해왔고요. 이제는 말의 영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점점 더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금 더 관계를 잘하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호감으로 다가가고 싶다. 호감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돌아볼 때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계에서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참 쟤는 말을 어찌 저리 잘하지 라고 하면서 말을 화려한 말빨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가지고도 이 돈도 안 드는데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쌓아 올린 공든탑을 정말 말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거는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위로도 받고 아팠던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것도 다 말 때문이잖아요. 말의 힘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서는 사실 이 말을 잘하는 거는 우리가 일 잘하는 그런 능력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말을 사람들을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말, 비호감적인 말투라고 하죠. 그런 걸 사용했을 때 결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맺어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평범하고 또 외모가 평범하다 할지라도 외모까지 멋져 보이고 또 능력까지 우수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삼삼벅칩 제가 정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늘 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 3개 그리고 우리가 좀 해봤으면 실천하면 좋은 거 3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렇게 빨간 쪽에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인데요. 이건 진짜 제 삶의 원칙이라서 제가 여기 제일 그 첫 번째로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좀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지 못했다,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런 거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결과에 불과한 거니까.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거 부정적인 건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미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나한테 진짜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심지어는 나랑 대화하는 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저번처럼 또 이 실패하는 거 아니야? 실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 이런 거는 그냥 우려스러워서 그냥 입버릇처럼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지난 과거를 나는 지금 변화시킬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냥 스스로 부정적인 미래를 확언하는 거랑 같습니다. 미래 사이즈를 그냥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미리 정해놓은 걸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득이 안 되고 그 상대방에도 득이 될 일이 없어요. 상대방은 괜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나?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부담스럽고 피곤해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나갈 때는 각자 다 바빠요. 바빠서 자기 일로 막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이 되면서 위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들 때문에 괜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랑 만나고 헤어질 때는 되게 기가 빨린다.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축하해야 될 자리에도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임신했다고 알려줬어요. 나 임신했어. 그러면은 축하해. 너무 축하한다. 정말 기쁘고 복된 일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축하받는 자리에서조차도 그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래 그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남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얘기를 해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진짜 잘 됐다. 야 근데 있잖아.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된다. 임신 초기에 있잖아. 유산하는 사람 진짜 많디. 걔 알지? 걔 그때 임신 그때 유산했잖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들을 때에는 쟤는 왜 저런 얘기하지? 이러면서 이제 친구랑 평소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하고 들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친구한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 친구는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을까요? 설마 친구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그 얘기를 한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친구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걱정스러워 한다라는 것을 핑계로 그냥 평소에 원래 하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친구를 위한다는 그런 걱정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은 화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관계는 점점 축소될 거예요. 정말 진심이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 부정적인 말을 쓰는 화법을 당장 바꿔야 할 겁니다. 그쵸, 너이스 미션님. 그냥 조심하라고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있는 사람은 뭐 어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이런 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내뱉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 짜증난다, 힘들다, 신경질 난다, 피곤해 죽겠다, 피곤하다 말 많이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뱉는 말을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진짜 피곤한 걸 내가 어떡하겠어. 피곤한데. 그리고 짜증나는 상황에 있어서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감정이 내가 드는 거니까. 근데 입 밖으로 내뱉는 거는 통제 가능한 거거든요. 이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감정은 전염되는 거예요. 행복뿐만 아니라 남의 고통, 불행, 부정적인 감정도 쉽게 행복보다 더 빠르게 부정적인 거는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말, 툭툭 뱉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들도 같이 나의 고통을 나누고 있을 것이고요.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를 만나고 나면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짜증난다 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은 느낄 수 있잖아요. 상황이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막 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 짜증나는 상황인데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은 닥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부터 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짜증나, 싫어 이렇게 말로 내뱉는 순간 그거는 바로 현실로 인정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관계에 있었을 때에도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안 좋고 결국은 나한테도 안 좋은 거라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내뱉는 것도 자제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뒷담화 하지 말자예요. 사실 이 뒷담화 하지 말자를 1번으로 올릴까 하다가 이제 이걸 2번으로 놔뒀는데요. 그만큼 이거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만큼이나 중요한 말입니다. 뒷담화 하지 말자. 근데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얘기를 그냥 그저 흥미거리로 가십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혹은 자기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라면은 그 불쾌한 일을 겪었다 그 경험을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같이 내가 얼마나 불쾌하겠어 라는 걸 너가 좀 알아줘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욕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 아시죠? 모든 작용에는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곧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공격하면은 똑같이 공격을 받아요. 다만 시간차를 두고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을 생각 못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남을 아프게 하면 나도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딱 맞는 속담이 있는데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 아시죠? 정말 직장 안에서 이건 진리입니다. 직장 안에서는 정말 이 벽에도 기가 있어요. 벽에도 기가 있어서 정말 아무도 없어서 내가 그냥 얘기를 나눈 건데 다음날 되면은 막 내 빼고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는 소문이라는 게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부풀려진 상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담화라는 거는 내가 안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거는 남이 하는 뒷담화에 끼지 않는 거, 참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 선배가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막 열심히 흉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장구는 안 치더라도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나중에는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런 얘기 듣기 싫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23호에 그 사람 수액 다 될 시간인데 제가 갔다 보겠습니다. 하면 나간다든지 아까 화장실 못 갔는데 1시간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간다든지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가 보다 했지만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챌 거예요. 쟤는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혹은 제가 걔랑 친한가?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저 아이는 이런 얘기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고 다음부터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조심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이 손뼉도 마주쳐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뒷담화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중에는 누군가부터 원망을 듣게 될지도 몰라요. 힘들게 막 평소에 칭찬도 해가면서 관심도 가져가면서 평소에 관계를 위해서 막 열심히 공을 쌓아놨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두가 와르르 무너지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뒷담화하는 거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뒷담화 하지 말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난하지 말자입니다. 하지 말자의 세 번째, 비난하지 말자. 이 생각이나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랑도 그렇게 의견이 안 맞는데 어떻게 남이랑 맞겠어요? 안 맞을 때 너무 많겠죠?
그런데 이 논쟁을 피하는 방법은 논쟁을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요. 논쟁에서 이기려고 야 네가 틀렸잖아. 이 봐봐. 네가 지금 하는 말 틀렸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승리가 과연 승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지적해 주고 싶고 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비난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쳐요. 그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칠까요? 오히려 그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는 잘못을 뉘우친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고수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쳐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기면 그 상대방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대방은 졌는데 승리는 논쟁에서 했다 치더라도 결코 상대방의 호의는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결국은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비난이라는 것이 상대방한테 하는 비난이 상대방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랑 생각이나 의견이 일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사소한 거 있죠. 사소한 거는 네 말이 맞다 하고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사소한 거에 열정 보이면서 잘잘못 따질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소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지. 사소한 문제로 시간 낭비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다소 내가 보기에 좀 불쾌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난하는 행동, 잘못을 지적하는 행동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3가지 이렇게 같이 알아봤어요. 너일씨 주셨니 누가 제 앞에서 남 뒷담화 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은 결국은 내가 없을 때는 내 뒷담화도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이 자리에 내가 있어서 내 뒷담화 안 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내 뒷담화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한테 쇠고기 2개를 주면서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한쪽에는 뭐라 써놨냐면 무지방 99%라고 써놨고 한쪽에는 지방 1% 써놨어요. 무지방 99%, 지방 1%. 여러분은 어떤 쇠고기를 드실 건가요? 어떤 쇠고기 드실래요? 무지방 99%, 지방 1%. 똑같잖아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를 택했다고 합니다. 무지방 99%. 심지어 나중에는 이 실험을 조금 바꿔서 무지방 98% 그리고 이쪽에는 지방 1% 이렇게 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방 98%를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이런 것보다는 무지방이 좋아 이러면서 무지방이라는 이 긍정의 표현이 사람들의 선택,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우리가 물컵에 반 정도 물이 차 있을 때 그걸 보고도 물이 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똑같아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비춰진 작은 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정말 좋은 조건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조건 안에서 정말 작게 차지하고 있는 그 불행의 조건 그걸 찾아내가지고 망했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둠 속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거는 어떤 주어진 상황보다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말을 뱉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충족적 예언.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력하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그런 성취를 이뤄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각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에도 대화의 그 법칙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시작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먼저 대화의 시작 서두에 두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런 걸 생각 안 하면 상대방이 만약에 처음 내뱉는 말이 아니 별론데요 라는 말을 내뱉으면 그 이후의 생각도 이렇게 별론데요 아니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네 라고 말하도록 만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을 해라는 거예요. 한번 말을 내뱉고 나면 그 말을 계속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에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시작하는 게 그 대화법이라고 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우리 관계를 위해서도 항상 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서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뱉으려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말하자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 욕심,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저도 있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걸 가진 사람이 있으면 배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내뱉을 때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것이 드러나는 말투,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인이 되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화법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상대방에게 언제 무시당한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서 지 말만 열심히 하네? 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는 화법. 나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돼서 열심히 잘 떠들 수 있도록 잘 들어줘야겠다. 그죠?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마인드스쿨 여러 차례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청이라는 거야말로 이 겸손한 자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하고 항상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도록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랑 친구인데 뭘 섬겨?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에서 보다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라면은 내가 굳이 얼마나 배웠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가졌고를 내세우지 않아도 상대방은 나를 존중해 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관계를 잘 맺고 내가 호감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나는 조금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겸손하게 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칭찬하자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소식은 칭찬거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대요. 누구나 칭찬거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았을 뿐이지 잘 보면 누구나 이렇게 칭찬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칭찬이라는 게 굳이 말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다했는지 칭찬을 해준다라면 우리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달라 보이겠다. 그죠? 그래서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칭찬거리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OBS, 팝스 칭찬 비법을 본 적이 있는데 P는 뭐냐면 과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야, 너 시험에 붙었다며? 잘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에 떨어지면 그럼 칭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칭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열심히 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과정을 칭찬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POBS의 O는 only예요. 그래서 너 위주로 칭찬하는 거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칭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걔보다 낫다 라는 건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OBS의 B는 behavior거든요. 그래서 행동 중심으로 칭찬해라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넌 참 성실하구나, 넌 참 착하구나, 이런 추상적인 말보다는 관찰한 행동으로 칭찬을 하면 더 좋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다가온대요. 그래서 야, 너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늦지를 않는구나. 우리 마인드 스쿨에 꼬박꼬박 와주신 우리 크양니 널스 뮤지션님 정말 보통 아니다, 그죠? 정말 성실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오실 수 있었을까요? 매주?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과정. 아, 워너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POBS 칭찬법에서 S는 스몰이에요. 작은 거. 예, 뭔가 큰 거, 뭔가 성과가 엄청나게 드러나는 것만 칭찬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작은 성취에서도 칭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정으로 칭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칭찬하고, 그리고 행동을 칭찬해주고, 작은 것에서 칭찬을 하다 보면 우리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포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인드스쿨 말을 이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칭찬하는 방법, 팝스 칭찬 방법은 제가 리더십 관련된 서적에서 읽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꼭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에서 칭찬을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있죠. 그냥 우리가 친구라든지 뭐 주위의 이웃, 가족,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상대방을 나의 팔로우로 만들게 하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드러내는 거, 그리고 남 뒷담화하는 거,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 이건 하면 안 되고, 또 해야 될 거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며, 겸손하게 말하며, 그리고 항상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말투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행동 달라질 거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겁니다. 이 오늘 하는 게,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만 해보면은요, 내일도 할 수 있고 계속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런 말하는 거, 이쁘게 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 캐나다 간호사가 벽에, 환자들 보는 벽에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 해요. 뭐라고 써놨냐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5년 전이었다. 다음으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40이 되었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한 그루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40년 전이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때는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인성과 인품,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 그리고 내 가정 형편, 내 주위 환경이 아니라 오직 내 태도, 애티튜드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인드스쿨 15주차에 걸쳐서 해온 이 강의 내용들은 모두 우리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오늘 말을 변화시켜서 더 나은 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우리 함께 해주신 학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그 해당 주차에 강의를 봐주시고요. 또 혼자 해결되지 않은 고민은 반드시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좋은 멘토가 있으시면 그분이랑 정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 없다 그러면 저한테라도 털어놓으셔서 같이 그 부분 고민해보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크양님, 널스 뮤지션님, 특히 크양님은 이 강의 가운데 우리 국가고시도 합격하셨잖아요. 정말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널스 뮤지션님은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이제 또 댓글에 이름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서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제가 언제나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관계가 해결되어야지 모든 일에서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마인드 스쿨,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인풋을 가꾸기 위한 이런 과정을 열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수료증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